네, 이번에는 그 의료인들 신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고, 누구 신고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뭘 한다라고 신고를 해요. 이게 뭐냐면, 그 의료인들은 장관한테, 의료인은 장관한테 실태를 신고하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그 건강을 책임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언제 어디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취업 상황이라든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모든 의료인들이 환자의 건강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기타적으로 다른 행정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긴 하는 건데 주로 환자들의 정신과 신체에 대해서 이게 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실태를 신고를 해서 이것을 관리를 좀 하는 식으로 그래서 3년마다 한번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 이런 거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변사체 아십니까? 변사체. 변사체가 뭡니까? 변사.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질병으로 죽었는지 모르는 이게 아니라 뭐 대표적으로 총으로 맞아서 죽어서 실려온다든지 뭐 누구 기타 가족도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조금 뭐 살해를 당한다든지 이런 변사체 있지 않습니까? 변사체. 그래서 이 변사체를 신고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냐? 경찰서장한테. 누가? 조의 이름으로. 사실 간호사가 신고를 하던 약사가 신고하던 누가 신고하던 그거 뭐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의무자가 있어요. 변사체의 신고자의 의무자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의치한조 이분들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가끔 뭐 요거 하게 되면은 요분도 빼고 막 넣는다든지 뭐 여기까지 넣는다든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의치한조 이 사람들이 변사체 경찰서장한테 신고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3절 의료행위의 제한 볼게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의료인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잘못됐다. 5년 이하의 5년에 5천 얘기하는 거예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속하는 것들인데 무면허 행위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면허가 있어서 의사예요. 근데 뭘 하다가 취소당했어요. 취소당한 분들은 현재 그 면허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행위를 해요. 이거는 무면허 행위겠죠? 그렇죠? 또는 어떤 의사나 누군가 분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행위를 시켜요. 그럼 이 사람은 의료인 면허가 없으니까 무면허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은 시킨 사람이나 시켰다고 한 사람이나 둘 다 5년에 5천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냐? 최근 뉴스에서도 좀 나온 상황인데 나중에 어떤 병원에서 수술한 사람을 알고 봤더니 뭐 거래 관계자였다. 근데 그 사람이 직접 수술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척추 어디 건들다가 그럼 그분이 그날만 수술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만 했을까요? 이렇게 이제 계속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시킨 사람이나 시켰다고 한 사람이나 전부 다 지금 걸리는 것이고 사실 사각지대가 되게 많아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의료인들이 지금 뭐 반란을 이렇게 지금 농성을 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간호사들이 이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인지 알면서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예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 하는 것도 무면허에 들어가요. 의사인데 치아를 발치했어요. 무면허죠? 그쵸? 치과의사인데 뜸 들이고 침을 놨어요. 무면허죠? 한의사인데 엑스레이를 찍고 그분에 대해서 개복 수술을 했어요.
무면허죠.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서로 간다는 거예요. 간호사도 간호사에 대한 업무만 해야 되고 조무사는 조무사에 대한 업무, 조산사는 조산사에 대한 업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제 업무가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불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무면허 의료 행위 등의 금지 뭐 보면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 할 수도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할 수도 없다.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소지하지 않지만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의 소지자.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간에 외국의 면허 소지자 있죠. 우리나라에서 의료 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면허예요. 관계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면허를 갖고 외국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 이 국내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환 교수라고 있어요. 교환 교수. 학문 연구를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교환 교수를 해갖고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락. 그리고 연구 사업할 때 허락. 그다음에 의료 봉사. 물론 이제 허락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허용이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2호.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대학원에서 봉사활동할 때, 연구 사업 같은 거 할 때 이거예요. 그 학교 측도 그렇고 학교 이름을 걸고 이제 뭐 무의촌 같은 데 있죠. 의료 취업 지역에 봉사활동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일 하려고 광고 홍보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의 이름을 걸고 좋은 일 할 때 가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들 간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고 봉사활동하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좀 천막 치고 나서 뭐 같이 혈압이라도 좀 재주고 상담도 좀 해주고 필요시 이제 뭐 일반 의약품이라도 좀 제공해주고 이런 거 좋은 일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해외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나라에서 허락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 봉사활동을 나갈 때는 또 추가로 의료인의 일반 정식 의료인의 지도를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급한 경우 있죠. 전쟁, 전시, 사변 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나는 경우에는 의료인들이 전부 다 투입되더라도 이게 좀 해결이 안 될 수가 있겠죠. 막 환자들 막 죽어가고 하는데 전쟁 나고 막 팔 잘리고 막 어디 눈 빠지고 막 이렇게 막 죽어가는데 언제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까? 접수납이 어디 있어요? 와갖고 빨리빨리 같이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질게 하세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통 요청을 하겠죠. 필요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명칭도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인 명칭을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어느 경우 그러냐? 취소 당한 사람이 저 뭐뭐뭐 김석환 의사입니다. 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속하고 무면허 행위니까 5년에 5천이 또 속하는 거죠. 계속 벌금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다녔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유인 행위. 이게 일반 경제가 아니라 보건 경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광고 홍보 효과, 광고 홍보 같은 건 됐지만 유치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어떤 물품 제공하면 안 돼요. 할인해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할인해 드릴게요. 할머니 5명 이렇게 계시잖아요. 경로당에 저희가 병원 응급차 지원해 드릴게요. 그냥 타고만 오세요. 무통 주사 놔드릴게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3년에 3천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다거나 그 다음에 교통 편의해준다거나 절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된다. 그러니까 사정이 돼서 그쪽 사람들이 사정이 돼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락을 받고 어떻게 되면 반은 거의 봉사의 수준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된다. 그렇게 해서 유치하면 된다. 또 하나가 있어요. 외국인 환자는 유치해도 돼요. 이제 그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온다면서요. 그 다음에 외국 바이어끼리 약속을 한대요. 한국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그쪽 이제 중국의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하고 거래를 하다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제 무슨 거래를 좀 해야 돼요. 근데 긴가민가 막 한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그러면 이런다 한대요. 우리 한국에
뭐 이렇게 생긴 연예인 얼굴 비슷하게 해주는 안 그래도 좀 성형외과 뭐 이렇게 있습니다. 따님 하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뭐 물어만 볼게요. 아니면 말 좀 뭐 이렇게 중국에서 딸내미들 난리 나죠.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대요. 생각보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거 지원해 드릴 테니까 유치해요. 아는 분 해갖고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대드릴게요. 뭐 근데 사실 대부분 비급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외국인한테만 된다는 거. 외국인. 다만 외국인 상대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안 돼요. 민간보험사.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럼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해서 더 일반 경제가 돼버리거든요. 그건 안 된다. 보험사에서는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네, 마찬가지로 이제 다 5항 저거 얘기했는데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인 일을 하게 하거나 의료인 면허상 외의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뭐 이런 것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치과 의사가 필러를 놓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좀 논의된 거 뭐 기억하십니까? 그게 뭐 허용이 됐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또 의료인들 단체에서는 막 이렇게 치과 의사 주사 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구강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주사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구강 보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필러를 놓는다면은 구강 보건과 관련하여 뭐 이렇게 조금 해서 이제 판시를 해서 해석이 돼서 이제 통과된 사례가 있는데, 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라는 게. 자 그다음에 중앙회와 지부. 중앙회. 이거는 이제 어떤 협회의 얘기를 하는 건데 의치 한 조간 다 들어가요. 의치 한 조간. 이게 면허를 취득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회원이 돼요. 당연히. 의무예요, 의무. 당연히. 나 면허는 취득했지만은 가입 안 할 거야. 그거 안 돼요. 당연히 회원이 돼요. 당연히. 회원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지부가 있고 분회가 있어요. 지부는 시도, 분회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고, 우리나라 시도는 17개입니다. 시도는 234개 정도. 가끔 한두 개 도시가 뭐 합병했다, 소멸했다 하니까 234개 정도라고 할게요. 자, 하지만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고 하면은 장관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좀 끈끈해요. 의사의 지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의료인 단체라는 게 하는 것이 좀 힘을 융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협조의 의무. 이쪽 지부 좀 들어갈게요. 협조의 의무. 중앙회는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사실 이게 중앙회와 관련해서 지부하고 분회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올 수 있는데 하나 더 나온다면은 보수교육에 대해서 시행을 한다는 게 조금 키워드긴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실시를 합니다. 보수교육은 누가 받냐면요.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매년 받지만 의료기관, 정확하게 보건의료기관이죠. 보건소를 포함해야 되니까. 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 의료기관을 모두 말하는 거예요.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했어요. 근데 업무를 좀 했었어요. 젊었을 때. 근데 시간이 지나서 혼인도 하고 아기도 낳고 하다 보니까 잠깐 일을 중단했어요. 한 10년 지났어요. 근데 중단하고 나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의료인 면허 소유자니까 보수교육을 받아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그래요. 의료기사 등도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그 해당 업무를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서에서 그 해당 업무 하는 것만 그래요. 내가 A 면허를 갖고 있는데 면허와 관련 없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면허에 해당되는 그 보건의료기관에서 그 부서에서 할 때만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끔 학생들한테 연락이 와요. 민간 자격증도
보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저 잘못된 아니 받으면 좋죠. 받으면 좋은데 그것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되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예, 모든 자격증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제 학생들 잘 모르시니까 질문을 많이 하셔갖고 자 그래서 이제 뭐 보수교육 중앙의 설명까지 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좀 쉬었다가 이제 우리 그동안 했던 거 복습 살짝 하게 되면서 의료기관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